안녕하세요. 노원신문의 백광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면 표시 한번 해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원신문 창간 31주년 오승록 구청장님과의 공개 인터뷰, 노원 주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리면서 주소 링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는 잠시 후 10시부터 정확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줌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영상은 켜주시고 음원 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화면이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은 실명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관계로 아이디나 아이디 없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어느 분인지 좀 확인이 어려우니까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와이파이와 배터리는 충분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터뷰 화면은 노원 인터넷 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노출을 주의하시면서 가상화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는 10시 정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님 미리 들어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고 해야 되나? 구청장님 들어와 여기를 봐야 계십니다. 되잖아. 안녕하세요. 자꾸 위를 보게 되네. 카메라만 보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착착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진을 올리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차차 준비되는 대로 더 올려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인터뷰 영상은 줌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생중계됩니다. 지금 줌으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줌이나 유튜브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수업해서 청자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다시 소개도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긴장 푸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원신문의 백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원신문 창간 31주년 오승록 구청장님과의 공개 인터뷰, 노원 주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자리에 잘 잡으셨죠? 손을 흔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5초 카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주시고요. 5, 4, 3, 2, 1, 1. 땡. 안녕하십니까. 노원신문 백광현입니다. 노원신문 창간 백광현 30주년 기자 저걸 맨 밑으로 할 수 있어요? 밑으로. 안녕하세요. 노원신문 백광현입니다. 창간 31주년 오승록 구청장님의 공개 인터뷰 노원 주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충분히 두더라도 마음은 더욱 소통하면서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원신문도 창간 30주년을 맞아 모임 행사보다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모시고 노원 구민 여러분과 열린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신문 김남돈 발행인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남돈 발행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노원신문 발행인 김남돈입니다. 임직원, 봉사요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989년에 창간하여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 이제 장년기에 들어섰습니다. 빠르고 변화하는 미디어 세상에서 보다 더 올곧고 정확한 내용을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나누는 노원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희망과 행복을 찾는 돋보기로 지켜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걱정과 불편한 생활을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잘 극복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빌겠습니다. 노원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5일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저희 노원신문은 지난 1989년 7월 1일 등록하여 10월 25일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900호 신문을 발행했고 2005년부터는 인터넷, 2015년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했 일일 평균 방문자가 3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원신문의 취재, 편집, 배포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애써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승록 구청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오승록 구청장님은 고흥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민선 7대 노원 구청장으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논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음소거를 풀어주세요. 네? 인사를? 아, 예. 안녕하세요. 청장님, 노구청장 음소거가 되어 오승록입니다.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우리 화상으로 보니까요. 되게 신기하고 낯설기도 하고 재밌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화상을 통해서 보는 게 되게 아이고 신선한 시도 응원합니다. 노원신문. 경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줌과 유튜브 참여자들은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정리해서 중간중간 청자님께 전달해드리고 답변 갖는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체적인 질문은 제가 진행하고 청자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1시간 예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노원구는 2월 달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은 350명 확진자가 350명 정도로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코로나 검사를 해보셨어요? 아니 아직 아니 뭐 의심할 만한 일이 있어야 코로나 검사를 하죠. 근데 그 올해 참 말씀대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2월 달에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350명 정도. 처음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설도 폐쇄하고 그다음에 그때 막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 생각나시죠? 네네.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 막 그 동분서주에서 마스크를 나눠드렸는데 또 뭐
조금 질 떨어진 거 줬다고 욕도 좀 먹기도 하고요. 막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면 마스크 의병단 만들어 가지고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자원봉사 해가지고 마스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또 계속 확산됐다가 소강 상태에 있다가 8월 15일 날일까요? 8월 네네. 15일 날 그때 좀 고비였었죠. 그때 성북 사랑제일교회에 이제 그때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 하루에 막 20명씩 발생할 때 그때가 최고의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짝 2.5단계까지 올리고 그나마 이제 추석 좀 즈음에서 조금 진정이 돼가지고 그때 또 한번 마스크 한번 나눠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 추석 지나고 나서 1단계로 떨어지면서 이제 그동안 미뤄놨던 동네 축제도 좀 하고 동별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소소한 조그만 조심스럽게 일들을 하고 잘 해오다가 최근에 다시 또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단 감염 위주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산발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발생들을 하고 있어서 그 전에 발생했던 거하고 양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긴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부터 다시 1.5단계로 올라가는데 조금 더 저희가 방역 수칙을 더 강조하고 조금 더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유사일에 처음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부터라도 잘 해보시겠다고 코로나19 백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백서 속에는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 단지니까 그런 코로나도 이렇게 특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청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코로나 백서는 제가 한 2월 달 처음 그 코로나 유행할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길게 갈 것 같고 또 마침 순간순간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되고 워낙에 다양하게 정책들을 펼쳐가는 게 있는데 이게 네. 단발적으로 끝날 게 아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록을 해놓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일하는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이 매뉴얼, 이 백서를 보고 초기 대응에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백서는 계속 작성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노원구는 이게 산업단지나 직장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집단 감염이 동네에서 발생하지는 잘 않아요. 무슨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지 않는 한 주로 시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내에서 어떤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이렇게 옮아가지고 확진돼서 뭐 가족까지 전파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아파트 단지고 아파트가 80%고 베드타운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난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다 코로나 백서에 그대로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코로나 백서를 통해서 주거단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좋은 사례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두 번째 질문 또 드리는 게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진행해왔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주민잔치 이런 활동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에도 그 전동으로 더 확대되는데 지금 어떻게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코로나 되고 나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데는 아무리 문화예술 쪽 분야고요. 그다음이 이제 마을 공동체, 동네에서 활동하는 뭐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사람이라는 게 서로 아이 컨택이라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상대방의 표정이 늙어가면서 뭐 좀 하면서 서로 감동도 받고 감화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새로운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는 건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뭐 대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활동들이 많이 좀 중단됐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축제 같은 게 거의 뭐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뭐 그다음에 동네에서 커뮤니티 공간에서 만나서 도서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무슨 행복발전소 이런 데서 했던 활동들이 거의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마을 공동체를 하다 보면 처음에
팀이 분과별로 만나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 아이템을 찾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시범동에 매년 2억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2억을 어떻게 집행할지 마을별로 다 지금 이미 아이템도 냈고 12월에 아마 임시총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내년 계획도 이렇게 수립하고 서로 토의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네. 주민자치가 착실히 잘 진행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최근에 보면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가 지역별로 탄탄히 구성되면서 행사도 여러 가지 축제 행사도 해내고 하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협의회가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이 아파트 협의 활동,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노원구에는 아파트가 한 80% 정도 차지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구가 없을걸요? 한 80% 정도 그렇죠. 아파트 주민이 있다는 게. 그리고 단지 수만 해도 250개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삭막하죠. 서로 이웃 간에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 바로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좀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다행히 아파트 협의회 회장님들이 하나둘씩 이제 그런 활동에 좀 동참을 하고 계세요. 혼자서 할 때는 어려웠는데 여럿이 하니까 아무래도 용기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동네가 크다 보니까 권역별로 한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뭐 월계 권역, 공릉 권역, 하계 권역, 뭐 중계 권역, 상계 1, 2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권역별로 우리 회장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공릉 권역하고 하계 권역이 이번에 그 경춘선 그 방문자 센터에서 그 할로윈 축제 같은 거 했다거나 그다음에 중계 권역하고 상계 권역에서 그 당연천 음악 분수 있는 그 수학문화관 앞에서 그 물소리 축제라고 해서요 동네 그 그런 아마추어 팀들 골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신선한 시도로 평가를 받을 만하고요. 또 아파트별로도 여러 가지 공동체 관련한 활동들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중계사동의 그 영광 아파트가 동네 축제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 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뭐 이렇게 사는 분들, 민요하시는 분들, 장구 치시는 분들 또 공연하고 또 대학 다니면서 그 가야금을 전공한 친구가 나와서 주민들 앞에서 자기 장기 자랑을 하고 우리 꼬맹이들 유치원의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 또 선을 보이고 근데 이게 좀 서툴고 어색하긴 한데 너무너무 정겹고 뭐랄까 이게 사람 사는 맛이 난다 그럴까요? 그런 행사를 중계 영광 아파트 사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고요. 특히나 월계동에 그 월계 이동에 가면 쌍용 스위트 홈이라고요. 그 아파트는 매년 아파트 앞마당에서 텐트를 그러니까 캠핑을 해요. 캠핑을. 근데 그 캠핑하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룻밤을 자더라는 거죠. 근데 되게 놀라웠고요. 그게 그 아파트는 그것뿐만 아니라 농촌 활동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서 이 아파트가 오히려 시골 마을보다 더 사람 살만 하구나 이런 모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확산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청장님이 그 각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현장 간담회를 많이 진행하셨죠? 네.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얘기되고 있을까요? 예, 뭐 올해 연초에 좀 하고 올해 또 했는데요. 뭐 다른 건 없고 이제는 동별 간담회를 10월쯤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네네. 그때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거든요. 다음 연도. 그러니까 국회 예산도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 노원구 예산이 11월에 다 제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그때 반영을 해야 바로 내년 1월 달부터 집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월 달에 제가 신년 인사회견 동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10월 달에 동별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동안 코로나 때 이제 진행됐던 여러 가지 동네 이야기들 주민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들 이런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역시나
여전히 뭐 계속 잘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주차 문제입니다. 결국 주차 문제. 동네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드는 게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아파트 앞에 주차난, 뭐 학교 앞에 주차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차난을 저희가 주차장을 정말 그 파격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저희가 뭐 야간에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도 하면서 하면 1,000면 정도 주차장을 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죠. 우리 노원구가 80%가 아파트이긴 한데 지하에 주차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장 힘든 게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말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을 좀 개편해 달라. 그리고 버스가 너무 띄엄띄엄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버스 노선을 정하고 그 버스 대수를 지정을 구청장의 권한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서울시가 꽉 틀어지고 이걸 저한테 넘기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제가 동네 갈 때마다 계속 듣는 이야기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까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하게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학교 앞에 동네 앞에 칼라 블록을 많이 좀 포장을 해달라. 최근에 동네에 그 바닥에 칼라 포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하계동의 연천초등학교 후문이라든가 이번에 덕암초등학교, 노원초등학교, 그다음에 공릉초등학교, 태능초등학교 이런 데 칼라 블록을 해놓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 칼라로 해놓으면은 차가 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좋으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고 와서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쓰레기 민원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2년 동안 아주 죽어라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열심히 좀 치우기도 하고 단속도 많이 해서 그런가 동네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쓰레기 관련 이야기는 예년에 비해서는 확 줄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좀 대충 이번에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계오동 꿈꾸는 행복발전소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청자님과 인터뷰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경자 회장님 거긴가요? 네네. 김경자 회장님 다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계 누가 얼굴을 청장님. 김경자 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어유 반갑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등 보고 계신 분 누구세요? 돌아서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왜요? 세수 안 하고 나왔어요? 왜 그래요? 자, 오늘 저희 줌 인터뷰 행사가 1시간으로 약 시간이 계획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릴게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2년 동안 그 노원의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힐링 도시를 부총장님 추진해 오셨는데요. 최근에는 불암산 힐링타운이 또 완공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도 많습니다. 힐링 노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청장 되면서 반나절 쉴 수 있는 공간 한 4군데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월계동권은 영축산, 거기는 이제 순환산책로가 올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3.4km 정도 나무 데크길이 만들어지고요. 너무 월계동 분들이 굉장히 이용도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릉권역으로 가면 화랑대 철도공원에 지금 저희가 야간 불빛 정원이라든가 지금 이제 기차 카페 공사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박물관 공사도 조만간에 시작을 해서 내년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인형극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갤러리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말씀대로 불암산 나비정원 쪽에 힐링타운 3번째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나비정원은 재작년에 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철쭉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진에 나오네요. 산림치유센터 또 올해 완공을 했고 그 장애인 엘리베이터 전망대도 지금 저희가 12월이면 완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커피숍이 없어요. 거기가 차를 한 잔 마실 데가 없어서 지금 정원 지원센터 겸
카페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이면 완공이 되면 아마 정말 또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이제 당연천 쪽에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당연천 재조성 공사를 해서 마쳤는데요. 뭐 등축제도 그저께 끝났고 특히나 음악 분수, 바닥 분수 이게 굉장히 주민들께 반응이 좋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설악산 쪽에 저희가 이제 그 자연휴양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년에 4월쯤에 아마 착공을 하면 이제 도시명 자연휴양림이 우리 노원에도 등장하게 되면 한 대여섯 군데 우리 주민들이 주말에 아이들과 손잡고 서너 시간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지금 보람이 있습니다. 네. 네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 노원에 힐링할 공간이 많아지면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갈 곳이 없었던 장애인들이 훨씬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계 2동, 3동 주민센터에서는 우리 장애인 부모의 회원님들 많이 모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장애인 부모연대 안녕하세요. 네. 정경미 회장님 어디 누가 모자? 정경미 회장님. 정경미 회장님은 지금 지금 계세요? 자리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지금 정경미 회장님은 안 계시고 다른 예, 분들이 같이 장애인 우리 발달 장애인들 위한 그 조만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조만간에 우리 노원역 뒤편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 플러스 팀 만들어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저희가 잘 찾아가지고 연결 잘 시키는 게 저희한테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우리 장애인분들이 야외에 활동할 수 있게끔 아까 불암산 나비정원 쪽에 순환산책로 한 3km 정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영축산에 순환산책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불암산에 그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전망을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1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로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한테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운 날 수 있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구립도서관이 복지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해왔던 문화와 그 정보도서관 이야기들이 합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복지재단은 전임 이제 우리 김성환 구청장님이 만들어서 꽤 역사가 깊죠. 근데 이제 워낙에 교육복지재단의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 자원봉사센터라든가 50%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푸드뱅크 마켓, 푸드마켓 센터라든가 굉장히 좀 일이 많아서 거기다가 최근에 저희가 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이유센터를 많이 만들면서 그것도 우리 교육복지재단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복지재단이 그 일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도서관까지 특히나 하기에는 너무나 좀 무리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또 제가 되고 나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서관 일은 문화재단 쪽 성격에 맞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단을 이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서관이 그동안에 마을 공동체 중심의 활동이었지만 거기에 문화와 결부된 도서관의 활동도 같이 좀 추가가 되면 우리 도서관이 명실공히 동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게 또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플러스 문화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도서관은 동네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와 공동체, 그다음에 복지, 교육 이런 하나의 앵커 시설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도서관 본부 일을 교육복지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청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코로나19로 문화계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줌 인터뷰에 그 화가이신 지정열님하고 도예가이신 강분수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청자님 말씀 듣고 많은 용기 얻고 더 많은 활발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힘차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노원구에서 가장 큰 개발 전략은 아마 창동 차량기지와 광운대 역세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자님께서 좀 기운차게 네. 전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기지하고 도봉면허 시험장은 우리 노원의 이제 희망이죠. 미래의 먹거리인 거고, 저기 한 7만 5천 평 땅이 됩니다. 근데 지금 차량기지는 저걸 이제 옮기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경기도 진접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사가 2025년이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2025년에 차량기지를 옮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봉면허 시험장은 아직도 옮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처음에 남양주로 가려고 했는데 남양주 시민들이 반대해서 못 갔고요. 최근에 의정부로 가려고 했더니 또 의정부 시민들이 막판에 반대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의정부하고 막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좀 달랍니다. 네, 뭘 오면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없으니까 뭘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좀 주고 그 면허시험장 의정부 쪽으로 좀 옮기려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옮겨지고 난 2025년 이후에 그러면 거기다 빈 땅이 생기는데 거기다 뭘 지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무슨 저기 쇼핑몰을 짓자는 분도 계셨고 뭐 환승 터미널도 짓자는 분도 계셨고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자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런 걸로는 우리 노원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국립 끝에 아무래도 미래의 유망 산업인 바이오 단지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의료 바이오 단지. 그래서 의료 바이오 단지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이 핵심 시설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병원도 그냥 병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떤 연구 중심의 그다음에 임상 실험, 의료 기구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여러 병원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대학병원이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서울대학 병원장님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서울대학병원의 직원이 또 우리 노원구에 파견이 돼서 1월 1일부터 저희 노원구청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삼성의료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그다음에 강남 성묘병원 이런 병원장님들도 좀 같이 동참을 시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세계적인 기업들도 지금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이런 곳하고 접촉을 해서 여기를 일단 바이오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다 끌어들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들어와서 여기를 바이오 단지로 개발하면 앞으로 노원이 굉장히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고요. 이 상계동을 중심으로 주변에 10km 내에 420만이 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원이 변두리가 아니라 어떤 동북부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거기를 시멘트 공장을 다 철거하고 이제 아파트를 짓기로 했거든요. 한 2,5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막판 현대산업개발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파트를 몇 세대 지을 거면 몇 층으로 지을 건지, 상가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부 체납은 뭘로 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단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거 지어달라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한 2, 3주 안에 마지막 협상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나오면 저희가 주민들께 발표를 할 건데요. 거기는 아마 만들어지면 지금까지와는 생전 다른 어떤 주상복합 건물, 새로운 어떤 그 스트리트 거리,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어제 수원의 광교에 엘리웨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완전 새롭게 정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을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의 중심지로. 그 상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가 같이 결합되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고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까지 만들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완공이 되면 앞으로 노원의 문화의 중심지는 노원역에서 광운대역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계동이 노원의 이제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KTX 의정부 노선이 지금 가능한 걸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면 광운대 역세권은 훨씬 더 역할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KTX 의정부 연장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전에 이제 그 KTX 전에
GTX C 노선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GTX A 노선, 뭐 B 노선 그러는데 노원은 GTX C 노선이 이제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광운대역에 이제 그 GTX C 노선이 쓰게 되는데 광운대역에서 이게 삼성역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타면 8분 만에 가요. 8분 만에 지하로 해서. 그러니까 노원에서 강남까지 이제 그동안에 한 30분 걸리던 게 이거 타면은 10분 안에 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GTX 신호선이 광운대에서 삼성역 거쳐서 수원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내친 김에 광운대에서 삼성역까지 가서 삼성역에서 수서역이 있습니다. 수서역은 KTX가 종착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레일만 깔면 KTX가 삼성역으로 올라와서 광운대까지 오면 KTX가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달라고 제가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인근 5개 그 구에 구청장, 뭐 국회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쫓아가기도 하고 막 서명도 하고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로를 삼성역에서 수서역까지 연결을 해놓겠다. 다만 KTX가 나중에 올라오고는 그건 아직 뭐 자기들은 아직 잘 결정을 안 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선로만 연결해 놓으면 선로만 연결해 놓으면 나중에 2, 3년 후에 우리가 이제 GTX 다 짓고 나서 싸워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운행을 시키면 앞으로 KTX가 수서역에서 광운대역 창동역까지 오면 이제 뭐 노원에서 이제 바로 KTX 타고 광주나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바이오 의료 연구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기 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X가 연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에도 이제 KTX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월계동과 상계동 시대가 만들어지면 KTX는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한참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동부간선도로 원래 계획은 연말까지 개통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 소식을 들으신 건 있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하여튼 뭐 동부간선도로 확장 후 징글징글하네요. 네. 13년 걸렸어요. 13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뭐 개통한대요, 서울시에서. 근데 다 주민들이 시니컬한 거예요. 이게 뭐 개통해봤자 뭐 또 개통을 해도 뭐 얼마나 교통이 빨라지려나 저도 좀 솔직히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그 이쪽 노원구 쪽 말고 반대쪽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그 도봉구 창동 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는 이거는 개통을 해요. 올해 12월에. 네. 그쪽은 지금 의정부에서 내려올 때 아주 시원하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금 상계동으로 들어오면 조금 막히는데 그게 이제 뻥 뚫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원구 쪽은 들어오는 노원구 쪽은 이게 지금 왕복 그 4차선이잖아요. 왕복 4차선인데 그거를 통합해서 이제 뭐죠? 분리해서 일방통행으로 올라오는 것만. 그러니까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여요. 일방통행으로만 올라오는 건. 그 공사는 내년 6월에 완공돼요. 내년 6월에. 그러니까 개통을 했다고는 하나 우리 노원 주민이 보기에는 아직도 뭔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개통했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장기간 연결한다. 그리고 노원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지금은 다리 건너기 전에 좌회전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다리를 건너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 위쪽이 잘 뚫려야 되는데 그것도 내년 한 10월까지는 좀 공사가 더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통은 했다고는 하나 우리 노원 구민들이 뭔가 이게 개통하는 효과를 보려면 내년 한 하반기까지는 또 가봐야 돼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말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서 개통했다고 12월에 개통했다고 자랑을 못 하겠어요. 네, 12월에 개통했다는 그 말에 속지 마시고요.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뭐 제 권한이면 진짜 달러빚을 내고 밤샘 공사를 해서라도 하겠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그동안 했던 행정이라는 게 참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께. 예.
하여튼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 대단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고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많이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유튜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장정남 기자님께서 유튜브와 줌 함께 하면서 유튜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장정남 기자님, 네. 그쪽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네네. 유튜브는 지금 줌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지는 않으세요. 지금 좋아요가 한 3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요. 9명 정도, 10명, 11명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망망님이라는 분께서 그 청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이번에 그 주민 투표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그런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예. 그것만 답변하면 되나요? 네, 잠깐만 다른 얘기하시고. 거는 괜찮은가요? 네, 잠깐 얘기하시고 또 다음 질문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네. 네네. 예, 이번에 주민투표, 우리 주민 투표 대책위원회에서요, 꽤 고생해서 한 16,000명 정도 주민분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소중한 의견으로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것들은요, 당장 내년에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제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독감 예방 접종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산이 한 116억 정도 들더라고요. 추가로.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면 예산이 한 116억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한 35억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116억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조금 우리 전체 예산에 부담을 줘서 조금 저희가 연구 중입니다. 이거는 단계적으로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씩 넓혀간다 그럴까요? 예를 들면 116억을 한꺼번에 이제 독감 예방 접종으로 예산을 써버리면 다른 예산으로 아무래도 펑크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하천을 방연천을 재조성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준다거나, 우리 아이들의 돌봄 교실을 만든다거나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독감 접종 예산으로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이런 쪽의 예산에 좀 지장이 가기 때문에 제가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금을 100%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페이백, 그러니까 이게 1등으로 나오셨던데요. 예, 그거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돈으로 현금으로 돌려주라고 하는 거여서 이게 좀 그 기부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전 그런 지금 이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게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선거법도 검토도 해봐야 되고요. 법안에 그런 게 좀 명시가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걸 좀 못 찾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난번에 저희가 2월 달에 제가 마스크로 전체 국민들한테 나눠주셨듯이 그렇게 어떤 마스크라든가 노원사랑 상품권 같은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이 더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에 우리 그 재활하는 그 친구들을 그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또한 이게 조금 법적으로 좀 뭐랄까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지 않아서 하려고 해도 나중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기부행위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제가 따로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일부러 가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 4대 보험료 같은 거 내기가 힘드셔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한 그런 분들한테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이미 가입해 있는 그런 음식점 사장님들은 또 괜히 원성을 들을 것 같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젠가 그제 그걸 가지고 회의를 했었고요. 어떻게든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어서 그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대표단 면담할 때 그때까지 저희가 좀 더 연구해가지고요. 그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고맙습니다.
많은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더 나은 복지 방법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동 차량기지나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뭐 청년주택이나 태릉 골프장 개방 문제 이런 데서 반대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노원구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역세권 청년주택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한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청년들한테 맨날 결혼하라 하면 뭐 합니까? 얘들이 왜 결혼을 안 하겠어요? 집 걱정 때문에, 그다음 미래 걱정 때문에, 그다음 애 낳아서 키우기 어려우니까 결혼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청년주택 같은 거를 역세권, 교통 좋은 곳에 건립해야 되는 거는 저는 100%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태릉 입구역에는 제가 찬성을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장소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계역에 있는 그 홈플러스 그런 곳은 주변에 아파트가 워낙에 많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들어서면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또 너무 강합니다. 청년들한테 주택을 지어준다는 당위성이 있지만 그게 결국은 주변에 또 살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역의 홈플러스 쪽하고 그다음에 노원역 근처에 그 7단지 옆에 짓는 부분, 그다음에 수락산역 쪽에 그 노일초등학교 쪽에 짓는 청년주택은 그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많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곳은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요. 그런 쪽은 반대하고 있고요. 태릉 입구역은 왜 찬성했냐면 주변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변에 그 대학생들, 과기대생들이나 서울여대, 삼육대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노원구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태릉 골프장 이야기는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25만 평 딱에 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저희도 이게 그린벨트고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100% 공원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개방했으면 하는 거에 찬성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100% 공원화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부딪혀 보니까 좀 불가능합니다. 국방부에다가 공원에서 개방하라 그랬더니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자기들 골프장으로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골프장으로 쓰려고 그러지 이걸 공원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골프장으로 써왔는데. 근데 왜 이제 국방부가 골프장을 내놨냐면 이제 어찌된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파트 지을 때니까 내놔라 하니까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를 100%또 아파트로 짓는 거는 뭐 우리 국민들한테 거의 뭐 정말 뭐랄까 지옥 같은 일이니까 그렇다고 또 공원화도 100%안 되고 100% 아파트도 좀 싫고 적절하게 좀 서로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저쪽 입장도 있고 100% 공원화 주장해가지고 뭐 무조건 안 된다고 만나주지도 않는데 주장만 한다고 해서 현실 가능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을 수는 없고 차라리 아파트를 짓게 하고 대신 한 절반 정도를 공원으로 좀 해주라. 뭐 이렇게 반반 이렇게 좀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아파트에 우리 노원구 그린벨트를 훼손했으니까 노원구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좀 달라. 임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대로, 그다음에 분양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대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협상할 때 주장을 할 생각이고요. 교통 대책은 당연히 수립을 해야 돼요. 교통 대책은 뭐 이런 큰 국책 사업이 있을 때는 정부가 당연히 세우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 특히나 교통 지옥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저희도 그 교통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구차원에서 용역도 발주를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하고도 협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원 구민의 이익에 맞게 우리 안을 가지고 정부와 앞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건축 부분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저는 재건축 100% 찬성이고요. 태릉 골프장처럼 그렇게 빈 공간에 아파트 지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용적률을 올려서 새 아파트 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거의 다 통과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너무 엄격하게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시켜놔서 이 기준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년에는 그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우리 주민들하고 노원구가 앞장서 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청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 미래하고 관련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나갈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자꾸 그 저출산 문제 걱정하고 애들 젊은 사람도 아이 안 난다 그러고 결혼하라고 해놓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고 집도 맨날 집값만 올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집값 때문에 결혼할 엄두도 못 나게 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시작한 게 아이유센터였습니다. 초등학교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해서 애들을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을에서 구에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돌봄 센터를 한 40개 정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동별로 한 2개씩.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0세에서 5세 아이들은 또 우리 집에서 키우는 엄마들이 좀 숨통을 튈 수 있도록 한 2시간 정도 놀 수 있게끔 공동 육아방을 동별로 19개 동에 하나씩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0세에서 5세는 공동 육아방,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아이유센터,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또 갈 데가 없습니다. 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시설, 요즘은 각 공원들을 많이 가꾸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웬만하면 각 공원에 농구장이라든가 풋살장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맨날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동네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중랑천 같은 데 와서 굉장히 먼 곳에 와서 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그동안에 놓은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청년 공간을 우리 롯데백화점 건너편 국민은행 빌딩을 신축하면서 저희가 청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심리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손쉽게 취직도 할 수 있고 어떤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찌됐든 아이를 좀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원구의 19개 동 중에요. 출산율이 각 동별로 너무 다릅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가 상계 8동입니다. 거기는 하루에 한 명씩 애가 태어나고요. 출산율이 가장 낮은 데가 중계 1동입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한 명씩 애가 태어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따져봤더니 상계 8동은 공무원 아파트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많이 태어납니다. 중계 1동은 왜 작냐? 거기는 교육 때문에 다른 데서 애 낳아가지고 교육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그리고 교육 끝나면 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신혼부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주일에 한 명의 애가 태어나는 거죠. 그걸 보면 미래가 좀 보장되고 수입이 안정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또 그 상계 8동에 공동 육아방이나 이런 시설이 많거든요. 공원도 많고 그렇게 갖춰놔야 애를 좀 낳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인구 밀도, 노원구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인구 밀도와 같이 인구 분포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 미래 세대가 더 많아야지 노인들이 더 많은 도시는 가능성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줌 채팅방에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노원구 인구가 50만에서 40만으로 이렇게 질적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청자님 아까 삭발하신다고 그러니까 삭발은 이제 그만 세련된 방법으로 대응해 주세요 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청자님이 삭발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 노원구는 50만이 같이 한번 삭발해보는 그런 이벤트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없이 노원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다 같이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코로나19로 청자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싶었던 일도 있고 계획하셨던 일도 있을 텐데 못 하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년이라도 이거는 꼭 좀 추진해야겠다. 이런 내년 추진사항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도봉면허 시험장을 빨리 의정부로 옮기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GTX 신호선 내년에 착공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KTX 노선이 우리 노원까지 연장하는 거. 이거는 이제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요. 소소하게는, 우리 월계동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석계역 앞에 노점상들이 이렇게 너무 어지럽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깔끔하게 세련되게 컨테이너 같은 걸로 해서 거리 가게 비슷하게 해서 깔끔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잘 이렇게 협력이 안 돼서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석계역이 관문인데 거기를 좀 그렇게 시원하게 좀 만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고요. 또 월계역 쪽에 그 옛날에 그 오래된 노점상들이 그 밤에 늦게까지 아주 그 주변 환경이 안 좋은데 거기도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동네 구석구석에 그동안 조금 방치됐던 이런 것들을 좀 잘 깔끔하게 해서 품격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자꾸 변두리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이제 동북부의 중심 도시가 돼 가니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지면 그런 자부심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특히나 노원역 그 하부 공간이 되게 어둡고 음침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밝게 해서 그쪽이 오히려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찾았을 때 환한 환경이 돼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쪽 노원역 이럴 때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게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노원역 그 문화의 거리도 새롭게 좀 환하게 바꾸고, 정말 해보고 싶은 거는 탈축제 때 그 길 막았던 순무공교회에서 그 롯데백화점 사거리 거기를 저는 아예 차를 다니게 하지 말고 위에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해서 사시사철 거기서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뭐 프리마켓,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는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네, 그거는 주민들과 잘 토론하면서 소통해가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 일은 꼭 좀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을 좀 꼼꼼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많은 일들이 노원 발전을 위한 일들이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일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을 건데 그러면 세입 기반도 많이 약화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상황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한번 내주세요. 내년 예산 우리 1조가 됐습니다. 1조. 노원구 예산이 내년에 1조를 돌파했고요. 그건 노원구에 돈이 많아서 1조가 된 게 아니고 기초연금 어르신들 인구가 늘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 예산이. 우리 전체 1조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6,400억입니다. 그러니까 64%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거는 뭐 구청장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그런 것대로 하고요. 또 계속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이렇게 잘 쓸 거고, 아무래도 축제 예산들이 올해 많이 줄었고요. 쓰지를 못했으니까요. 편성해 놨다가. 그런 예산이 내년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렇게 큰 축제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 동네 구석구석 공원 같은 데서 거리 예술 공연이라든가 버스킹 콘서트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찾아가는 그런 문화예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정책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고, 특히 노원사랑 상품권이 올해 320억을 발행했는데 정말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위축된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 올해 제가 일자리 박람회 2번 해가지고 한 900명 정도 취직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조금 활성화해서 일자리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1시간 예상하고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아주 농밀하게 시간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런 것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그냥 제 슬로건대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 이게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들 숨 쉴 공간이 없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많이 좀 만들어놔서 숨통이 많이 트였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년에 그런 쪽에 많이 시설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여러분들 충전하고 힐링하고 또 생활의 활력으로 삼을 수 있게도 할 거고요. 또 우리 노원의 미래도 또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는 질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또 동네가 발전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저희에게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다.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눈길이 저희한테 굉장히 압박이 되고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굉장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심 끊지 마시고 끊임없이 노원의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는 더 새로워지는 그런 노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새롭게 시도하는 우리 노원신문 아유 뭐 굉장히 긴장도 되는데 재밌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음향을 다 켜보시고요. 다 같이 마무리 인사 서로 나누면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듣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인터뷰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소리 다 키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헤어지는데 우리 부처님 구호대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 네, 여러분 많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인터뷰는 전체가 녹화돼서 지금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고요. 요약본도 다시 한번 유튜브로 고생 공개되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1분 남았습니다.